이번엔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간 크게 늘었던 확진자 수는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기송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게 성탄절이었던 주말 상황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 주말의 여파는 이틀에서 사흘이 지나야 나타나니까 수요일쯤은 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207명을 기록했는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7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통상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해서 확진자가 줄어든 걸 감안하더라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심각한데요. 위중증 환자는 1,078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1일 이후 일주일 연속 1,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5명 늘면서 누적 5,300명이 됐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7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보신 대로 먹는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면서 위기 국면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임상 효과만 보면 분명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경증 환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입원과 사망 환자 비율이 8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단백질 분해효소가 있어야만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해를 시켜버리면은 바이러스는 증식을 못하죠.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인 점이 오미크론이든지 델타든지 뭐 상관없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중증 이상 환자는 먹더라도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서 확진이 된 이후에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제 효과는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할지 여부는 언제 발표합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쯤에 결정해서 발표를 할 걸로 보입니다. 연말 연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거리 두기를 연장할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할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과 방역적,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